자, 비활성 기체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비활성이라 하면 화학 반응성이 없어서 원자 자체가 분자가 되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당연히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일반적인 상태가 돼요. 자, 얘네들은 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왜 화학 반응성이 없냐? 18쪽에 얘기합니다. 필름은 2개, 일반적으로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배치됐는데 이 최외곽 전자 8개라는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다 같은 소리예요. 그래도 영어로 말하면 그게 오비트가 되고 전자 껍질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해당 궤도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하거나 남지 않는 안정된 상태라. 그러니까 금속 원소도 우리 주기율표를 보면 최외곽 원자가 전자가 1개, 2개, 3개가 보통 금속이잖아. 얘네들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그 바깥에 1, 2개 혹은 최대 3개 정도의 전자가 더 있는 거야. 선생님 다이어트 왜 했어요? 나 다이어트 엄청나게 했잖아. 지금 20몇 킬로 빠졌으니까. 왜 했을까? 이렇게 지방이 붙어있는 상태보다 이 상태가 좀 더 이상적에 가깝고 내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인 거야. 몸도 가볍고 덜 아프고.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붙어있던 지방을 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되게 편해 보여요. 덜 덥고 확실히. 그게 더 안정되고 더 이상적인 상태니까. 이게 덜어낸단 말이야. 금속이 똑같은 거야.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밖에 전자가 한 2-3개가 더 붙어 있어. 이것만 빼내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속은 뭐 한다? 전자를 버리는 거야. 비금속은 반대인 거지. 8개를 꽉 채우면 제일 편해. 근데 8개를 채우려고 하니까 1, 2개, 2개 정도씩의 전자가 빵꾸가 나 있는 비어있어. 그치? 그럼 비금속은 최외곽 전자가 7개, 6개 혹은 5개니까 그 빵꾸난 개수만큼 1개나 2개 혹은 3개만 얻어와서 요것만 꽉 채우면 나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상태가 비금속 원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주기율표 그릴 때 그거 적었잖아. 맨 밑에 원자가 전자 지금 몇 개 남아있는지 쭉 적었잖아. 해당 족번호 1의 자리 숫자랑 같다 그랬잖아요. 18쪽 빼고 그게 원자가 전자 개수라고. 그리고 걔네들이 보는 이상형이 얘네들이 딱 남는 개수.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그거야. 박보검이 성형수술 하겠냐, 쌍꺼풀 수술하겠냐? 그치, 필요 없잖아.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뭐 카리나가 그 몸매 보정용 뽕 속옷을 입겠냐? 안 입겠지. 왜? 이미 충분하잖아. 그런 거라니까. 이런 거예요. 차승원 있잖아. 모델 출신에 요새 방송하는 영화배우 차승원. 걔가 키높이 구두를 신을까? 안 신어도 이제 키가 187인데.
모델로서도 최적의 키란 말이야, 그 키가. 근데 키높이 깔창을 깔 필요가 있나? 없잖아. 키높이 깔창은 누가 사시나? 허경환. 솔직하게 봐봐, 허경환 돈 잘 벌지. 개그맨 아니라도 지금 사업하는 게 정말 잘 돌아가는데. 얼굴 그만하면 괜찮게 생겼지. 방송 나와도 괜찮게 빵빵 터트리지. 한 가지가 더 없잖아. 키. 그리고 허경환은 뭐만 채우면 돼? 키를 채우면 되는 거지. 그런 식인 거야. 그게 웃기게도 원작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얘네들이 아이돌인 거야. 얘네들이 이상형이고, 얘네들이 공유, 박보검, 송중기란 말이야. 완성된 상태. 건드릴 필요 없는 애들. 그럼 얘네들은 반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화학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수를 얘네들하고 똑같게 맞추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단원자 분자고, 그래서 농도가 보통 헬륨은 우리 비행선. 헬륨은 가벼운 기체잖아. 그러니까 비행선 충전용 가스를 쓴다는 거죠. 헬륨이 본격적으로 발견되기 전에는 수소기체를 넣어서 띄웠단 말이에요. 수소기체를 넣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세계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비행선이나 비행기들은 전쟁용이라기보다는 정찰용 그 정도로만 썼다. 본격적으로 그걸 무기로 쓰기보다. 그런데 걔네들의 저 비행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수송작전이라든가 정찰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전장에 영향을 주니까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핵일 거 아니야. 이게 총 들어서 빵 쏴봤는데 하필 안에 들어있던 게 수소라서 펑 하고 터져버렸어. 난리 났겠지.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고. 헬륨은 빠지나요? 안 터져요. 얘네들은 불이 안 붙거든. 화학 반응 안 한댔잖아. 그럼 연소가 될 리가? 그러니까 그냥 총알 구멍이 뚫려가지고 가스가 새 나가는 거지 수소처럼 펑 하고 폭발하진 않잖아. 가스 나가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선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 안에는 이제 낮게 그 헬륨 KTG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발 맞아도 한두 개만 터지니까. 그리고 밖에 한 겹, 안에 한 겹이니까 두 번째 건 잘 안 터질 거 아니야. 그리고 설사 뚫리더라도, 한두 개 뚫리더라도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니야. 다 터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수소였어. 하나 붉은 수가 퉁퉁퉁퉁퉁. 맞지? 예, 헬륨은 보통 비행선 가스였어. 네온은 우리 광고, 간판. 네온 사인이라고 하잖아.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보이는데 조금 옛날 노래방 입구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유리관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관에서 빛나는 거 있잖아. 그걸 네온 사인이라 그래.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왜? 얘는 방전관은 얘네들을 채워놓고 전자 방출을 때리면 가스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화학 반응하는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아르곤은 용접가스. 용접이라는 게 뭐냐면 전기 불꽃이나 높은 전압 상태에서 전자 방출 이런 걸 이용해서 딱 내가 원하는 부분의 쇠를 순식간에 녹여서 금속을 절단하거나 아니면 녹인 부분을 금속 모서리 끝을 녹여서 붙여주는 걸 용접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쇠에다가 열을 가해서 녹이면 쇠나 뭐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이나 이제 고급 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녹이잖아.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산소랑 결합하면은 붙인 부분이 녹슬어서 또 부러진다.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녹았다가 식어서 굳을 때까지 산소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녹이는 용접 부위에다가 뭘 뿜느냐? 고압으로 아르곤 가스를 때려놓고 용접을 하는 거야. 그럼 아르곤 가스가 있는 구간에는 뭐가 부족해져? 산소가 부족해지겠지. 그리고 아르곤 가스 이게 지나간 뒤에 굳어진 뒤에 산소가 오면 껍데기만 살짝
산화되지 혹은 완전히 다 붙은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잘 붙어 있겠죠, 녹아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 혹은 그래서 이 아르곤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수중 용접도 할 수 있어요. 잠수부들이 용접기 차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배 물 안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을 긴급하게 수리할 때 들어가서 바로 용접할 수 있어요. 네. 아르곤가스를 졸라 뿜어놓으면 어떻게 돼? 거기에는 가스층이 생기죠. 그리고 그 가스층 안에서 녹여서 붙여버려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하루 일당이 무지막지하죠. 한두 시간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하고 준비하는 시간,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실제로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 한 2시간인데 하루에 한 26만 원, 30만 원. 일단 뭐 56만 원. 근데 이제 그렇게 매일 그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단가가 후덜덜해지신 그런 사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원소들, 이제 18쪽 원소들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꼬마 전구 안에 전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르곤가스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온에 대한 거예요. 이온은 어떻게 기본적으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위해 18쪽이랑 전자 배치를 똑같게 하기 위해서 금속은 최외곽 전자를 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금속은 최외곽 전자 개수를 8개가 되게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헬륨 원자번호 2번 즉 전자 2개잖아. 네온 10개고요. 아르곤이 18개다. 그러면 원래 리튬은 전자가 몇 개다? 3개거든. 원래 리튬은 3개인데 어떻게 된다? 그치. 리튬은 3개인데 1개 버리면 얘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Li 플러스 전자 하나 버렸습니다. 봐봐. 양성자는 3개인데 전자는 2개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인 거지. 베릴륨 원자번호 4번이니까 2 플러스. 그치. 양성자는 4개인데 전자는 2개니까 2 플러스가 되겠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11번의 나트륨도 플러스, 12번의 마그네슘 2 플러스, 13번의 알루미늄은 그치 3 플러스가 돼요. 19번의 칼륨 2 플러스, 20번의 칼슘은 2 플러스가 되겠죠. 얘네들이 양은 그래서 양은 그냥 간단해요. 이름 자체가 원소 이름 플러스 그냥 이온이라고만 적어주면 끝나. 그러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 리튬 이온, 베릴륨 이온, 칼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외곽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그 버린 전자수 플러스만큼의 이온 가스를 가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플로린 전자 9개입니다. 그럼 하나를 얻어오면 네온하고 같아지겠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원자번호 8번인 산소는 정말. 네, 2 마이너스입니다. 원자번호 17번인 염소는 마이너스. 16번인 황은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봐봐. 지금 같은 가로줄에 놓여있는 애들 있잖아. 같은 가로줄에 놓여있는 애들은 전자 개수가 누구랑 똑같다? 힐륨, 네온하고 18쪽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원래 뭐 하게 된 거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정기적 성질,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온이 되면 수용의 공약, 녹아있는 용융액 상태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전류를 흘려보는 거예요. 아까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이온 붙이면 된다 했잖아. 그럼 여기에 음이온. 기본적으로는 원소 이름 뒤에 화이온이 붙는 게 자연스럽고, 대신에 원소 이름이 무슨 수로 끝나는 원소들만 숫자를 지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는 플로린이니까 플로린, 화이온. 얘는 황이니까 황, 화이온. 얘는 산은 소잖아. 네, 그래서 산화이온. 얘는 염소니까 염화이온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게 이온이고, 요 표에 없는 다른 애들 중에 이제 보이는 거는 따로 외워야 돼요. 익숙해지. 그래서 결국 전자 배치를 따져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이랑 같은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금속 이온들은 껍질 하나를 통째로 버렸으니까 한 껍질 수가 자기 주기수보다 하나가 적어져. 얘네들은 그 궤도를 꽉 채워서 크기가 커지고, 얘네들은 껍질이 줄어서 원자보다 이온의 크기가 작아지고,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일단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온가라고 항목이 될 때 우리가 이제 규칙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어떤 거냐면, 양이온이 가진 총 전하량 합계랑 은이온이 가진 총 전하량 합계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예를 들어 A의 N 플러스랑 B의 N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기본적으로 AN, BN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합쳐서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A, B로 A, B로 아니, 나트륨하고 예를 들어 염소는 1가 1까지야. 그러면 얘랑 몇 대 몇으로 결합하면 된다? 1대1로 결합해도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를 줘. 근데 염소는 마이너스를 한다. 그럼 플러스가 더 많잖아. 1대1로만 결합하면. 그럼
빵을 만들면 몇 대 몇이 됩니다. 아까 했잖아. n 대 n이면 n 대 n이 됩니다. NG 하나에 CL이 2개 들어가면 되겠지. 맞지? 그럼 반대로 NA 플러스에 O E 마이너스면 NA2 그치 NA 2개에 O 하나면 되잖아. 그럼 NG E 플러스에 O E 마이너스면 1대1이잖아. MG 그럼 얘는 그냥 NGO 적으면 되지. 그럼 이 경우는 A 알루미늄 1 근데 알루미늄 5 2개 3대 2면 2대 3가 안 되잖아. 3대 2면 2대 3가. 그러면 둘 다 6이 되니까 맞다. AN2O3가 돼. 합쳐서 0이 돼. 요렇게 요런 규칙을 지켜주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특히 우리가 이제 원래 이 구조인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결합을 한다는 거야. NaCl이라는 건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하나가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 주변에 염화 이온 그 염화 이온 주변에는 나트륨 이온이 다시 주변에는 염화 이온이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그 다음에 염화 이온 이게 가로, 세로, 뒤로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쌓여가게 된다. 오케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쌓여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를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상온에서 고체가 됩니다. 큰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어떻게? 열을 가해서 녹여버린 거다. 혹은 수용에 물에 녹이고 하면 어떻게 된다? 각각이 이온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전해질이다.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는 힘을 빡 주잖아. 그러면은 그 힘을 준 경계선을 중심으로 부서져 버려요. 여기서 조금만 딱 더 틀어진다 생각해보면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겠지. 같은 극끼리 마주보게 되면
서로 그렇지.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이온결합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면 전에 양면, 음면 전에 음면을 곱해서 그 더하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저거예요. 개수는 중. 이렇게 요게 이제 이온이고 자주 나오는 이온들은 저기 없는 것 중에 여기 몇 개 더 있거든. 그런 거 좀 배워둬야 돼. 요거 필기. 이게 결국 방금 걸 이야기하면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가 반응을 하면 이온 결합이 되는 거거든. 왜? 금속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 거고 비금속은 그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고 음이온이 된 거고. 그래서 아까 개수를 맞춘 게 여기서 나온 전자가 여기에 쓰이는 전자 개수만큼 딱 맞아야 되니까 그 개수를 맞췄던 거야. 요게 이온 결합이라면 공유 결합은 기본적으로 비금속 원소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 금속은 전자를 뭐 한다? 버리는. 비금속은 뭐를 해야 돼? 전자를 얻어야 되죠. 근데 주는 녀석들이 없이 받고 싶은 애들끼리만 결합을 하는 상태인 거야. 똑같은 애들. 그러면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같은 개수의 두 원자가 같은 개수로 홀전자, 결합 안 하고 있는 혼자 있는 전자를 내어서 공유 전자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전자는 네 거도 되고 내 거도 되는 걸로 하자. 이걸 만들어서 결합하겠다. 공유 전자쌍을 만들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결국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번에서 20번까지 아니 10번까지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만 몇 개 말해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한 개 있죠. 그 다음에 탄소는 원자가 전자, 최고 전자가 4개예요. 14족이잖아, 탄소. 질소는 5개야. 산소는 홀전자 2개 있고 6개고, 플로리는 홀전자 하나 있는 7개짜리란 말이야. 얘네들이 이 방법으로 화학 결합을 하게 된다. 그럼 예를 들어 H2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H 홀전자, 여기 H 홀전자 있잖아. 이 전자들을 어떻게 가운데에 같이 내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 내 거, 이만큼 네 거, 요 전자쌍은 우리 같이 씁시다 하는 게 H2 분자 모형인 거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매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도 하냐면
H 아까 홀전자, 여기 H 홀전자였잖아. 홀전자끼리 선을 그려. 이건 단일 결합이라는 소리죠. 결합이 몇 개다? 한 쌍, 전자쌍 한 쌍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된 게 한 개. 결합이 한 개라는 거예요. 그게 단일 결합. 그게 두 개면 이중 결합. 세 개면 그럼 어느 게 더 결합이 튼튼하겠냐? 단일, 이중, 삼중. 그렇지. 그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봐봐. F2는 원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요 전자를 여기 우리 가운데 놓고 요렇게 8개 내 거, 이렇게 8개는 네 거, 우리 요거 같이 씁시다. 그래서 다르게 쓰면 F2도 단위가 근데 O2는 여섯 개 전자가. 하니까 요 전자들도 여기에 갖다가 놓고 이중결합. 그치. 요만큼 내 거, 이만큼 내 거, 요 두 쌍 우리 같이 씁시다. 이니까 O는 이중결합으로 플로린보다는 가능성이 떨어져, 산소. 밑에 저거 비어가지고. 어쨌거나 결합이 두 개나 있으니까. 얘가 반응하려면 두 개를 끊고 반응하려. 그럼 우리 N2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위아래 전자들까지 여기 다 모아놓고 이만큼 내 거, 이만큼 내 거, 우리 여기 세 쌍을 같이 씁시다. 그러니까 삼중결합에서 발현성을 낮아서. 네. 그래서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어줘. 충격.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있겠잖아. 과자가 안 부서질 거니까. 플러스 산소를 넣어요. 산소가 과자랑 반응해버려가지고 과자가 살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사과 깎아놓으면 어떻게 돼? 그거 산소랑 반응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사과를 깎아냈는데 그 사과가 들어있는 반찬통에 질소 기체만 가득 넣어놓고 밀봉을 시키면 갈색으로 변하는 시간이 그치 훨씬 더 늦어지고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자, 특히 튀김 과자 안에 질소 충전 보장하잖아. 그리고 타이어빵이나 저런 데 보면 질소 충전해드립니다. 타이어 수명을 더 길게 쓰시게. 그것도 고무잖아. 고무도 어디요? 학교 매점에 파는 3리터 슬래퍼 오래 신고 다니고 하면 어떻게 돼? 푸슬푸슬해지잖아. 그거 화학 반응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고무도 사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순석에 질소만 넣어줄 수 있다면 조금 더 수명이 길어진다. 근데 그렇게 미미한 차이는 아니래요. 그게 만약에 저기 우리가 지금 F2 자동차 대회를 나간다, F1 자동차 레이싱 대회다, 그 정도면 진짜 100% 순질소나 뭐 다른 걸 넣는 게 맞아. 근데 일반 도심지 돌아다니는 일반 승용차 다이아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괜히 우리를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광고를 할 때 질소 이야기. 그럼 우리 이거 말고 요거는 당연히 얘가 제일 결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질소 기체가 실제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려면 공기 중에 있을 때 번개가 잘 구름 사이에 번개 칠 때 겨우 질소가 산소랑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반응하려면 질소는 뭐 해야 돼? 삼중결합을 다 뽀개야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든단 말이야. 아니면 자동차 엔진 정도의 고온 고압이 돼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디젤 자동차에 요소수를 넣는다던가 뭐 휘발유 자동차에 뭐 촉매 분해제 그런 설비가 있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질소가 산화돼서 만드는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나가면 산성비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촉매 분해제 아니면 뭐 요소수 투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아는 분자들 딱 떠올려 봐봐. 뭐가 있어? 물. 그럼 산소 원자 H2 암모니아 아닙니다. 맞지? 그 다음 메테인 그 다음 뭐 있냐? CO2 얘는 봐봐. 탄소가 전자가 원래 4개죠? 산소는 2개잖아. 하나, 둘. 그럼 여기 산소도 하나, 둘.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C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그럼 봐봐. 요 둘은 분자가 완전히 대칭이 아니지 꺾여있지. 얘랑 얘랑 완벽하게 대칭이잖아. 그 차이가 이 둘은 물에 잘 녹고 얘네들은 물에 잘 안 녹거나 나중에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과학에 관한 배우는 때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분자에 대한 개념을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학생들처럼 돼요. 이 한 분자를 이루는 화학 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이 결합은 다른 이온 결합보다 훨씬 어떻게 된다? 더 간단한 거야. 이온은 전기력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힘 주면 부서졌잖아. 근데 공유 결합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팔이나 다리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몸뚱아리가 붙어 있는 거야. 분리수술이 쉽겠냐, 어렵게? 붙어 있어서 우리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둘 다 싫은 상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떨어뜨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해서 분자 내부의 결합이 매우 강력하니까 어떤 특징이 나온다? 이 분자랑 이 분자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얘가 결합이 강하고 얘가 결합이 강한데 얘랑 얘랑은 안 친할 수 있잖아. 학교나 그런데 여학생들 보면 어떻게 다녀? 진짜 친한 애들하고 8명씩, 3, 4명씩 똘똘똘 맨날 붙어서 화장실로 같이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도대체 왜 같이 가는지는 모르긴 하다만.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A 그룹이랑 B 그룹은 안 친하다. 그치?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형태로 남자애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농구를 해야 된다. 친하든 말든 일단 잘하는 놈 5명. 아니면 우리끼리 놀 거다.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5대5 풀코트고 6명이나 4명이면 2대2, 3대3 풀코트고 그지? 축구를 한다. 야 일단 10명 모아. 맞잖아. 친하고 아니고가 아니지. 그냥 머릿수 맞추면 놀면 되잖아. 그게 이제 전형적인 남자 스타일. 원소로서 금속이 실제로 그렇게 섞여요. 여자들은 비금속처럼 실제로 웃기는 거. 그래서 커플끼리 어디 단체로 놀러 간다 그러면 상관없이 결합이 지속된다. A 커플이 있어. 얘네들하고 친한 B 커플이 있어. 얘 놀러 가자 했어. 야 근데
A 커플 그 말. 야, C 커플도 같이 가자는 괜찮냐? 괜찮아. 야, 지금 내 친구 D 커플도 이번에 놀러 간다는데 휴가 이번에 겹친다. 같이 갈까? 그 펜션 옆에 거 같이 잡아가고 같이 놀자. 좋았어. 중국 연결이 되지 그냥. 더하기 빼기 이거 이용결합이잖아.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어차피 짝은 빠지니까. 근데 희한하게 비금속끼리 모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로 존재할 수 있죠. 약간 기체. 기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액체도 있을 수 있고 고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온은 아까 뭐밖에 없었어? 상온에서 고체밖에 없었잖아.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물에 녹아도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온으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공유결합 중에 특이하게 산성물질인 애들 H랑 뭔가 다른 거 결합한 애들은 물에 녹을 때 이온으로 분리가 돼요. 걔네들 빼고는 대부분은 물에 녹아도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소금물은 그 차이예요. 물에 녹였을 때 소금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으로 이온 분리가 되는데 설탕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설탕 분자 내부의 결합이 어떠니까 매우 강하니까. 요런 게 공유결합이고 이런 게 분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인가 이런 결합.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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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이래서 공유결합. 단계결합, 분결합, 성결합, 분결합. 알겠지? 그래서 이온결합의 성질 아까 이야기했고 물에 녹으면 전기분해는 되고 이건 항상 반대극으로 뛰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기 구독운동장에 남자 아이돌이랑 여자 아이돌이랑 팬사인회 겸 프리어그 행사를 한대. 양쪽 축구 볼 때. 그리고 너희 학교 애들을 구독운동장 한가운데 쫙 풀었어. 자, 왼쪽에 남자 아이돌, 오른쪽에 여자 아이돌 어디로 뛸 거냐? 그치. 근데 너희 학교에 여자 아이돌 어디로 뛰겠냐? 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섞여 있는 이온결합 수용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꽂았어요. 양이온은 어디로 뛰겠냐? 음극으로 뛰겠지. 음이온은 양극으로 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온결합 성질이고 공유결합은 이렇게 붙어있지만 물에 녹여도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서 각 물질별로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지구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필기하고 오늘 일단 마치고 그 뒤에까지 풀어봅니다.